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이야? 네. 그냥 훅 들어가는데?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추석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합을 맞춰가지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하다가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4년째 만나보고 있습니다. 나 지금 당황스러워. 원래는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맞아. 하셨었는데 이제 하도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바뀌었어. 그냥 자연스럽게 저를 불러다 놓고 이제 뽑아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강효원 대표님도 말 나온 김에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투미TV 시청자분은 잘 못 보는 얼굴이니까. 그죠? 네. 저도 요새 유튜브를 잘 안 해가지고 부동산 TV 채널명을 좀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좀 고민 중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왜냐면 영상을 너무 안 올리니까 뭔가 좀 돌파구라기보다는 민망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유튜브에서 부동산 TV 검색하시면 부동산 TV의 채널 운영자? 아무튼 부동산 TV의 부동산입니다. 네, 우리 재개발 1인자 우리 필드에 없어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뭐 이제는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뭐 저희 매년마다 뭐 사실 그동안 추석 때마다 했었던 거는 경기 전망 영상들을 올려왔었었는데 그렇죠. 벌써 우리 2017년부터 그쵸, 17년 했죠. 17, 18, 19, 이제 4년째인가요? 그쵸. 그래서 그때마다 또 이슈들이 있었었어요. 우리 처음에 올렸었을 때는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서 파리 부동산 대책 의미 없다, 18년도 올라간다 이 얘기했다가 욕 많이 먹었었고, 18년도 추석 때도 또 그때 9.13 대책 나오고서 찍었었나요? 그때 추석이? 뭐 아무튼 가을철에 항상 부동산 대책이 맞물려 있었으니까. 작년 가을은 막 엄청 달려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정책 얘기 나온다 하다가 12, 16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랬던 시절이니까. 생각보다 전통 있는 추석 방송이었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전망을 또 얘기하기에는 할 얘기가 사실 또 없어서 워낙 그 전에 했었던 얘기들도 많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요. 매년 하다가 시장 좀 꺾이는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까? 또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그때처럼 뭐 거창하게 통계 물량도 가져오고 입주는 어떻게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좀 가볍게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그렇긴 해요. 사실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거든. 아니야, 요새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막 거절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또 올해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직 좀 남은 게 있어요. 뭐가 남았냐면 빚은 아니고, 작년 우리 연말에 찍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크리버파크 전용 84 40억 찍느냐, 그리고 이제 마포라든가 여기에 전용 84 20억 찍느냐, 찍을 거다 4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못 찍었어요. 물론 이제 뭐 12, 16 대책 또는 이제 그 이후에 뭐 617, 710 그다음에 대책이 많아가지고 외우기도 84 공급 대책까지 아무튼 대책들 나오고 계속 나오면서 또 신고가들이 나오고 뭐 평당 1억 넘는 거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가격이 막 그 이후에 푹 꺼진 건 아니고 다시 뭐 유지되고 있는 거긴 한데, 제시했었던 제시가까지는 못 갔어. 아직 못 갔어. 클났습니다. 아직 연말 남았으니까 한번 좀 봐야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 저희가 2019년도 12월 달에 2020년도 경기 전망 영상을 찍었었을 때 이야기했었던 표현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면서 뭐 마레프 20억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40억 이거를 딱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거 방송 나오고서 얼마 안 있어서 12.16 터지고, 그리고 올해 한번 정리하는 김에 이야기해보면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220 부동산 대책도 한번 나왔었고, 굵직한 걸로는 뭐 짜잘하게는 또 앞에서도 있었는데 큰 건 617과 710이 빵 터지고, 그 전에 또 공급 대책도 있었고, 그쵸. 2월 달에도 공급 대책 낸다고 했던 것들 보완해서 계속 나왔죠. 또 5월 달에도 5월 8일, 5월 11일이었나? 아무튼 너무 대책이 많아서 못 외우겠어요 이제는. 54였나 56이었나 아무튼 있었어요. 공급 대책. 그때 공공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84에서 공공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너무 혼란스러웠던 2020년도라서 진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책 나왔다 해서 또 나왔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게 22번째인가 23번째인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세금 복잡해져. 또 뭐 대출 복잡해져. 재개발 재건축 규제 더 심해. 이제는 저도 숫자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대책은 대책이고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을 번복할 생각 없어요? 40억, 20억 올 연말에 찍을 수 있다 없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번복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12, 16 대책 또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대책, 12, 16 전에 대책이 약했잖아. 그래서 이제 뭐 갈 거다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규제책으로 뭐 공급 대책은 그냥 그렇다 치고 규제책으로 나왔던 617이랑 710은 진짜 좀 엄청 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710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 중과 이거 뭐 지금 다 작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강력한 규제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갈 것 같다. 그렇죠. 강용훈 대표님이 이제 지겨운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랑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항상 이야기했었을 때 제 논리 구조는 똑같았었어요.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부터 정부의 규제 방향이 주택 수로 규제를 한다. 이게 다주택자들을 억제하면 다주택자들이 뭐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뭐 그게 하면 팔려고 하겠죠. 어디를 파냐? 가치가 떨어지는 집부터 팔고 지역별 양극화 나오고 똑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올라가지 뭐 빌라 오피스텔은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상품별 양극화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이 얘기를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617, 710 대책에서도 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약화시킬 만한 부분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전망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쩌리들은 다를 수가 있는데 찐똘 하나들은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뭐 그렇게 오히려 정리하면 되겠네요. 대책이 좀 늦게 터졌었다. 예를 들어 추석 이후로 이렇게 취득세는 솔직히 엄청 강하다고 보거든요. 취득세 장난 아니에요. 취득세 뭐 8.4, 뭐 85제곱미터 초과는 9.0, 뭐 12.4, 뭐 13.4, 뭐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거 취득세에 이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추석 이후에 그때 나왔다라고 하면 딱 일시적으로 시장을 탁 눌러버리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전에 나오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게 충격이 조금 또 횡보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 12, 16 대책 자체는 그때도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크다라고는 안 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랬는데 이 12, 16이 나온 것보다도 사실 코로나가 2월 달에 이제 발발하고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천지 빵 터지면서 이게 막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심리가 눌려왔었던 거지. 사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재개발 지역들 뭐 올라가고 아파트들도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지금도 617, 710은 나왔지만 거래량은 꺾였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횡보하다가 몇몇 단지들은 또 지금도 실거래가를 신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심리만 딱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저는 심리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심리가 꺾이는 순간 다시 또 연말에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답니다. 아니 뭐 튀길 수도 있지. 사실 또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걱정은 이제 매매 금액도 매매 금액인데 전세예요. 전세가 요새 지금 모 언론사에서 계속 특집으로 하남 얘기를 해. 하남 계속 르포 그래가지고 하남 전세가 갭이 엄청 붙었던데요. 매매가가 10억에서 10억 5천인데 전세가 7억에서 7억 5천. 와, 저는 옆에 강동구 입주 물량 쏟아지면서 전세가 좀 오히려 그쪽 출렁일 수 있겠다 싶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하남 전세가가 3기 신도시 영향받으면서 더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갭이 줄면서 지금 우리 아마 2017년 방송할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04년도 조정받고 2005년에 튀어 올라가던 시절에 그때도 결국 전세가가 트리거가 됐다. 갑자기 이제 쭉 부동산 가격 오르다 2004년에 안 오르니까 이제 덜 올랐던 전세가 매매가 밀어 올려주면서 그 다음부터 2005년 초부터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됐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또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때 전세가 오르는 것보다 지금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계약갱신 유구권이라든가 임대차 2법 플러스 1, 뭐 3법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그 전월세 신고제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서 전세가가 내년에 입주 물량도 줄고 그래서 확실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면 갭이 다시 줄면서 매매가 전세가 갭이 다시 줄면서 지금 아마 하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세를 껴놓고 사는, 물론 취득세가 너무 높아서 매력이 없겠지만 이 사람의 욕망은 진짜 이 미친 것 같아. 제가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지금도 보면 막 3주택인데도 특히 이제 뭐 잠깐 다음 꼭지에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화두 중에 하나였지만 재개발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 이 알고 지냈던 분들이 가끔 전화 와요. 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뭐 부동산 분위기 싸늘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없는 건 아닌데 결국 매도의 호가는 내려가 있지 않고 매수가 사고자 하는 가격하고는 간극이 있으니까 지금 거래도 안 되고 또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주택자들은 당연히 상황 봐야지. 지금 뭐 시장 안 좋아지면 괜히 가서 내가 더 잡을 이런 분위기인데도 또 가끔 전화 와가지고는 나 재개발 살려고 하는데 이거 사도 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어요? 취득세 12%야. 12% 사야지. 야, 이게 제정신이야? 싶으면서도 근데 이게 이런 감이라든가 또는 그런 거는 뭐 취득세 몇 천만 원, 이 재개발은 아무래도 초기 재개발은 들어가는 금액이 낮으니까 재개발이 가능성이 없던 데가 재개발이 되면 피가 몇 억이 확 뜰 텐데 무조건 그거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안 되면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의 수요들도 일정 부분 있고. 그러니까 막 너무 고가 주택들 취득세가 막 몇 억씩 나오는, 그러니까 10몇 프로 하면 억대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여전히 그런 시장들은 불씨가 또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게 올라가면 또 이제 다른 시장들도 영향을 끼치고. 지금 재개발은 완전 영향이 없다라고 하긴 뭐하는데 재개발 딱 이렇게 있으면 규제가 이렇게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고 뭐 해서 뭐 조금씩 재개발은 딱 직격탄을 안 맞고 있어요. 이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제 요새 나오는 이게 옛날에도 그랬지만 반복이야. 또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처음에 재개발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건축은 쉬워. 이게 강남에 도곡동에 도곡 아파트,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더니 렉슬이 됐더라. 이게 30평이 10몇 억이래. 2000년대. 야, 이거 진짜 좋아. 그래? 그러면 송파에도 그 재건축할 만한 애들이 있는데 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는데 그거 사놓으면 아파트 새거 되면서 걔도 곧 하면 될 거야. 가락동에 가면 그 시형 아파트인데 그렇게 될 거야 해서 그거 사러 가. 그건 내가 살 돈이 없네. 뭐 그 비슷한 거 없어. 야, 그 옆에 둔촌동 강동구에 가면 주공 아파트 사면 돼. 둔촌동도 내가 비싼데 그럼 그 옆에 가면 고덕동에 가면 많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개포주공 이제 개포동 가서 사면 돼 해서 주공 아파트를 사면서 이제 2005년 6년까지 재건축들이 시장을 캐리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재개발은 몰랐어.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2004년에 도시정비 기본계획 나오고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들 나오고 하면서 이제 재개발이 조금 더 알려지기 시작하고 강의도 생기고 이제 막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도 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막 이제 되면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동네도 재개발 해주세요. 그때 또 이제 당시 정책이 뉴타운을 막 확대해서 재개발 확대를 해서 강북에도 강남에 견줄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조정해서 만들겠다는 게 또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 끝나고 나서는 오세훈 시장의 이 어떤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 재개발은 근데 기반 시설이 열악해야 돼요. 도로도 좁고 막 이 집도 막 너무 빽빽하게 많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막 호소 밀도도 높아서 많이 살아야 되고 노후도도 막 집도 낡아 이게 다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해보니까 재개발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동네가 많아요.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은 하는데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을 갖다 들이미니까 여긴 길도 넓고요. 도로도 널찍널찍해서 여기는 재개발 구역 지정 안 돼요. 그랬더니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해서 나온 게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야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이제 2006년에 그래서 6, 7, 8, 9, 10년까지는 이제 그런 신규 재개발 또는 이제 신규 단독주택 재건축의 흐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가면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에 그림 그려놓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 몇 구역 이제 해서 제한 넣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똑같이 나타나요. 비슷해요. 대단히 비슷해요. 지금 가면 옛날에 재개발하려다 말았는데 그 재개발을 갔던 데들이 가서 보면 지금 막 제가 엊그저께도 통일로 따라서 쭉 누구네 집에 게임기 갖다 주러 게임기 뭐 갖다 주러 은평구 역천동에 가는데 통일로 따라 쭉 올라가는데 홍제1 재건축 그 다음에 사업 끝나 이제 공사 홍제 3재개발 뭐 이 재개발 재건축들 그 통일로 라인으로 있던 애들이 다 아파트 돼가지고 홍제원 아이파크니 뭐 다 바뀌어 있고 또 공사하고 있고 철거하고 있고 응암 1구역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지금 막 이 완전 때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좋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재개발 우리 동네도 낡았는데 안 했던 데들 이제 이런 데들이 이제 답답한 거지. 우리도 지금 하고 싶으니까 그림 그려서 우리 몇 구역. 근데 그걸 추진할 수 있을 만한 근원이 없었는데 국토부가 불을 지폈잖아.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그래서 지금 용산도 보니까 맨날 오픈 카톡방 글 올라와. 우리 동네 공공재개발로 불을 지핍시다. 이 공공재개발이 되게 더 나쁜 것 같아,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저희 투미TV에서는 종종 했었었는데 저는 딱 그래요. 재개발 우리 강효원 대표님이 훨씬 더 오래 하셨었지만 이게 저는 딱 재개발 투자하려고 하면 진짜 내가 특히 초보자다. 재개발 처음 투자한다. 절대 주거 설립 인가 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75% 동의된 다음에 주거 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야지. 뭐 구역 지정 돼 있다 하더라도 뭐 동의를 받기까지가 이게 10년, 15년, 뭐 20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 구역 지정도 안 된 데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들은 과연 언제 될지 모르는 되면 거고. 대박이잖아. 물론 그거죠. 사람들이 이게 현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뭐 부동산에서 뭐 어디 뭐 소장님이 여기 뭐 개발되면 여기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얘 되면 그냥 빡 뛰고 투자 금액이 또 조합설립 인가 난데를 가려고 하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싼 데 보면 동북부 끝에 이제 상기 뉴타운 여기가 이제 3억이에요. 뚜껑도 3억 들어가게 되고 은평구에 3대장 있잖아요. 가련, 불강, 대주 얘네들도 못해도 4억 5천 들어가고 4억 5천에서 5억 들어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초기 재개발도 사람들이 막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래도 안전한 데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이 한 4억 5억이 있어도 또 멀쩡히 조합 설립 인가단 대로 가기보다 야 여기 성동구래 여기 마포구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원래 그러면서 물려보면서 배우는 거야. 투자를 물려보면서 세상이 내 생각처럼 녹록치 않구나. 부동산 사장님들 앞에서 살랑살랑 거리면서 될 거라고 정부가 공공재개발 한다고 하지 않느냐. 가서 추진위원장 하겠다는 사람 만나봐. 100% 된다 그러지. 내가 만들어낼 거라고. 그 정도 팩이 없으면 추진위원장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서 다 내가 들어갈 때 될 것처럼 그렇지만 항상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거. 아무튼 그런 공공재개발 붐업을 지금 해놔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공공재개발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과거에 조합 설립을 못해서 사업 무너진 데들 있잖아요. 75% 동의가 안 나와. 근데 거기도 이 공공재개발은 이게 골 때리는 게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들 이런 사람들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 동의 없어도 공공재개발로 가면 오히려 사업을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뭐 한남일 이런 데도 구역에서 해제돼서 재촉됐는데 다시 집어넣잖아요. 흑석이도 공공재개발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조합 설립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공공재개발로 우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어떤 돌파구? 방법론적으로 임대 좀 넣고 가지 뭐. 조합 설립을 우회할 수 있다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됐던 지난 텀에 못 갔던 데들 반대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해제가 됐던 지역들은 대부분 뭐냐면 30% 이상 주민들이 해제 요청을 해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해제된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시 넣어. 왜 다시 넣을 수 있냐면
66.6%, 66.7% 이상만 동의 나오면 되잖아. 30% 걔네가 반대해도 필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그 70%만 동의하면 갈 수 있으니까 75%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판단으로 사람들이 넣는 건데 서울시가 이제까지 이제 계속 이제 보도자료 이런 거 보면 해제됐던 곳은 다시 못 해준다.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도 안 된다 했는데 절대적인 게 어딨어.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빠도 없는 곳이잖아. 지금 이거 그 어떤 책임감 있게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가 없잖아. 뭐 결국 국토부가 이거 하라고 하면 막 아이씨 끌려다니고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8.4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5월 달에 공공 재개발 얘기는 나왔었지만 처음에 그래서 뭐 해제 지역들 막 들썩들썩 하다가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었잖아요. 뉴타운 해제 지역들을 다시 이거 공공 재개발 대상이 아니다 했다서 하다가 근데 이제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야. 시범 사업지를 올해 지금 일단 지금 공모 받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 정도에 할 거예요. 그거에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범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시범 뉴타운 있고 은평, 기름, 왕십리 시범 뉴타운이잖아.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2차 뉴타운 확 지정했잖아요. 3차 뉴타운 또 2년 뒤에 확 지정했고. 그래서 시범 공공재개발 몇 개 하고 요 모델 가지고 또 하겠죠. 이제 그거 할 때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이제 이 내년에 공공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면 내년에는 이제 아빠가 생기잖아. 시장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그때는 또 다른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얘기하려 했었던 거죠. 우리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원래 이제 공공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공공재건축은 전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왜냐면 아니 뭐 용적률 올려준 거에 절반은 임대, 그럼 절반 네 거잖아라고 해도 우리가 분양가 여기서 상한제 공공재건축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거는 필름 낭비야. 왜냐하면 아무도 공공재건축으로 8사에서 그 이후에도 공공재건축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 공공재건축을 심지어는 희망하는 것도 나중에 말을 바꿔. 기사에선 희망했다고 나왔는데 보면 아니 사업 설명회 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니들 왜 희망한다라고 썼냐 이런 식으로 반박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미 그렇죠. 끝난 카드 뭐 5만 호를 그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2만 호 정도를 얘기했던 공공재개발이 훨씬 커지면서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얘기 하려 했었던 네. 거예요. 공공재건축은 답이 없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용적률 해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컨센트 적용하고 그냥 삥을 오히려 더 뜯어버리니까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8.4에서의 포커스는 말도 안 되는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에서 우리 재개발 해제 지역들도 넣겠다. 이게 한 페이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발표 난 다음에 또 재개발 해제 지역들 막 왁 뜨고 빌라들이 지금 보면 아직도 서울에서 안 올라가는 빌라들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노후도 좀 돼 보이고 막 좀 뭔가 있을 것 같고 막 재개발 해제되는 데들 그런 데들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나. 그리고 정리하려고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의 욕망이나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아. 분명히 과열되어 있고 우리가 열을 얘기하면 열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되는 거는 5, 3, 2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이 오세훈 시장 이 얘기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 할 때 그거였다니까요. 공약이 자기 뉴타운 지금 25개 뉴타운 50개로 늘리겠다는 게 공약이었어. 세운 재정비촉진제고 하나밖에 지정 안 했어. 대재개발 시대를 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아다리가 맞아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막상 이게 지금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할 때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1년만 하고 나 대선 갈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서울 뽑겠어요? 결국은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는 사람은 저는 이번에 하고 그 다음에도 서울시 해서 서울시를 뭐 이제 얘기하겠지. 세계 글로벌 맞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뭐 또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는 도시 정비 정책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서 뭘 얘기를 하겠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금치장과 같은 뉴타운 시즌2를 열겠습니다를 갖고 나와서 하더라도 막상 계획을 세워보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막 다 해줄 것처럼 공약은 내세웠지만 막상 두들겨 보면 옛날에 한강변 해상수도 한강변 다 갈아엎을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막상 두들겨 보면 아유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봤더니 노후도가 안 되네요 이러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서울시의회가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도 정비구역 지정 지금 워낙 빡세거든요. 너무 높아.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이제 용역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재개발. 원래 도시정비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개발도 새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판이 바뀌고 있는 열리는 시장인 건 맞아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다. 다 되는 건 아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재개발 된다고 가가지고 신축 빌라 짓고 그거 팔아먹고 진짜 싫어해요. 전 정말 싫어합니다. 그 지분 쪼개기 하는 분들 좋아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갖다 갈아 넣는 거지. M1 투자자들의 돈을 갈아 넣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데일수록 신축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데일수록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될 가능성들이 되게 있는 거지. 된 데들도 있어요. 무조 100%안 되는 건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뉴타운 해제 지역들이 이게 해제는 됐다 하더라도 워낙 또 일반 빌라 가격보다는 높게 돼 있잖아요. 생각보다 노후도를 보면 그래도 신축 빌라가 뭘 많이 지은 재개발 해제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까지 신축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데들이 있어요. 노후도가 맞춰져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제 지역이 재추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만약에 개발 자체를 보면 재개발 해제 지역들을 보는 게 나은데, 지금 또 난리친 게 공공재개발도 공공재개발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야기하면서, 사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이게 재개발은 그래도 뭐 구역 지정이라도 하면서 뭔가 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체가 절차가 반이다라고 빨리 하면서 갈수 있지. 뭐 바로 조합 설립부터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데가 장위 같은 데가 난리잖아요. 가보면 그냥 재개발하지 왜 몇 다시 1, 몇 다시 저 난리를 해냈는지 싶을 정도로 구역들 쪼개가지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크게 재개발로 가자.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그냥 돈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들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쓴 돈을 어떻게 매몰 비용 처리할 거냐,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불을 보듯 뻔하게 불씨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도시 정책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신축을 조심해라. 진짜 그러니까 빌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뭐 올라는 가겠죠. 근데 그 빌라를 신축 빌라, 특히 신축 빌라를 사면서 공공 재개발을 끼워 넣는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끼워 넣는다. 그거는 무조건 무시해라. 걔가 그 개발이 안 되게 만드는 그 방해꾼인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간다? 라는 것들. 그래서 좀 이게 사이트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에 노후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애초에 그 동네를 봤었을 때 신축 빌라가 되게 많은데,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광진구 자양동에 우리 막 성동구의 성수 전략정비구역 막 진행되고 엄청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 또 한강변에 남아있는 마지막 위치다라고 하면서 또 위치 보면 또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노후도를 한번 싹 보면 신축 빌라 엄청 많거든요. 부동산 플래닛 대표님 많은데. 그래요? 네. 아무튼 거기에 보면 볼 수 있구나. 네. 옛날에는 저 그거 건축허가 쪼개기 얼마 있는지를 보려고 구청 가서 허가 내용 나온 것들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보면 또 편하겠다. 근데 원래 자양동 쪽은 애초에 재개발로 간 적이 없어요.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갔었지. 뭐 자양동 라인들은.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접도율이나 이런 게 안 맞을 거야. 제가 뭐 어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이야기는 또 기분 나빠질 수 우리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재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왜냐하면 도시 없어졌으니까. 주거환경정비법 없어. 그러니까 재개발은 있으니까 갈 수 있는데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뭐 법이 바뀌면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완화한대잖아. 그럼 또 될 수도 있겠지. 적어도
우리가 특히 그 자체가 개발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노후도는 좀 판단해보고 신축 빌라가 얼마 있는지는 판단해보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부동산 담고 싶네요. 플랜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 투자하는 건 좋은데 잘 하셔라. 되는 거를 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지난 텀에도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빌라들, 이런 신축 빌라들 뭐 이런 것들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대상승이면 돼. 빌라도 모두 다 올라. 재개발 안 돼도 재개발 안 된다라는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있잖아, 우리. 언젠간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신축 빌라 사면서 내년에 집 지어줄 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10년은 보고 사는 거 아니야. 10년 뒤까지 계속 상승장이 이어지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재개발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딱 낙인이 찍히기 전까지는 기대감을 갖고 내 걸 받아줄 사람만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장이 꺾이면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가격들도 떨어지는데 그것도 사면 살 수 있는데 누가 이 빌라까지 와서 사냐고. 이제 제일 팔기 힘든 물건으로 바뀌는 게 이런 애매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발 전세 가격이 올라주면서 내가 산 빌라 매매가를 전세가가 이렇게 빨리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들어간 돈이라도 해서 하는 이런 작전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너무 비싸게 사면 고달프지. 근데 아무튼 이런 뭐 지금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락이 조만간 올 거다. 당장 내년은 아니라도 내후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위기를 경고하는 사람이 작년에 예를 들어 5명이었으면 지금 7명.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 만큼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상승폭이, 그러니까 버블이 더 커질 폭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상승론자, 뭐 하락론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좋다. 떨어지면 아유 먹었는데 이거 뭐 사이버머니 올랐다 줄어든 건데 뭐 상관없다. 뭐 나는 전세가만 많이 오르면 좋다. 저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작년인가도 사이버머니 표현 했었던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돈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부동산 가치가 이제 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냥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엄청 더 가는 게 반갑지도 않고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자, 아무튼 분위기는 지금 그렇게 이제 많이 올랐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지금 센 대책이 6.17 뭐 나와서가 아니라 이미 뭐 작년부터 그런 경고를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차 이제 또 분위기는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공격적인 투자, 또 이 취득세도 따따블 내면서 가야 되는 투자인데 신중해야 된다. 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고 뭐 그냥 투자해도 되지만 그런 초기 단계는 조심해라 이런. 그렇죠. 여러분들 흘려 들으세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 중 하나가 그때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딱 그거예요.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정리하죠?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냥 통장에 5억이 있어, 10억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나 이걸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통장에 뭐 5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 5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뭐 예금 금리가 1점 몇인 거고 수시저금식 통장에 있으면 0.1%고 금리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난 5억 있으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5억 있으면 그 5억을 6억, 7억 늘어나진 않겠구나. 네. 잘 이렇게 있으면서 까먹으면서 있다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요새 경매 물건 늘어난대요. 코로나19가 가져온 패러다임 시프트, 많은 게 지금 바뀌면서 무너지는 산업들도 있을 거고 공간의 가치도 지금 다시 변혁이 생길 거고 뭔가 많이 혼란이 생길 건데 이런 때 항상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확 출렁임이 있을 때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금이 지금 준비된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뭐 완전 투기꾼 마인드에서 막 이거를 5억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7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5억의 가치만 좀 보존하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10년 전에 5억과 지금의 5억, 10년 전에 10억과 지금의 10억, 10년 후에 10억이 어떻게 될지 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돈을 돌려보지 못한 분들은 고민이다, 걱정이다. 저는 그걸로 막 집을 사서 뭔가 집을 불려야지 이런 마음이면 되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집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사실 뭐 상가나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올라 있긴 해요. 근데
사실 현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충격이 반가운 거야. 왜? 박살나야 내가 살 들어갈 기회가 열리지. 맞아요. 그게 IMF가 와야 IMF 때 경매 물건들이 나와야 강남에 빌딩들을 주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 그래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어지기를 경매 이런 것들, 경매 매물이 접수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우리 안 그래도 앞전에 강동구 입주하면서 뭐 하남 얘기 언뜻 하셨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전에도 영상 촬영했었을 때 뭐 헬리오시티 입주 폭탄 터지면 뭐 집값 떨어진다 했는데 안 터졌었고, 사실 강동구 입주 폭탄 그때 아마 아니야, 촬영했을 영향은 때만 해도 있었어. 헬리오시티 입주 영향이 미래의 영향은 있었어. 그러니까 전세 같은 전세는 경우는 영향이 있었는데 있겠지. 매매는 매매가가 꺼지는 건 아니다.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관계. 매매가가 안 꺼질 거란 거는 어느 정도 다 예측했었잖아요. 폭락론자들이 그거는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응응응 분들은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까 실무 경험이 별로 실제 그런 걸 잘 못 보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그랬고 매매가까지 크게 그쵸.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이 얘기를 했었던 거가 강동구가 아마 그때 우리 폭락론자들 이야기했었을 때 그 편을 보면 강동구는 아직 입주 중이었었으니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도 여기도 같은 논리 헬리오 시장 마찬가지로 매매 금액은 안 흔들린다 했었는데 그때 얘기는 안 했었지만 오히려 강동구가 그렇게 흔들린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남 미사 이쪽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여기야말로 되게 튼실하게 잘 버텨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하나 미사 가격 오르고 이런 거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계산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신도시가 처음 들어갈 때는 황량하잖아. 그래서 미사가 되게 깡총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입주들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법 살만해. 이제 철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제법 신도시로서 강동 동쪽 끝에 붙어 있는 신도시로서 괜찮은 어떤 주거 입지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단순히 그냥 3기 신도시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티켓으로서 하남에 거주하는 주거 전입 뭐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삶의 퀄리티들도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쫓아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 뭐 그렇게도 있고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전세 가격이 저는 지금까지 봐오면서 비수기 때 이렇게 막 1, 6씩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임대차 매물이 3법 없잖아요, 근데. 아예 매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그 돈 받아주고 여력되면 그냥 가는 건가 보죠. 아니 월세도 없어요. 찾아보면 월세도 찾기가 힘들고 지금 이렇게 전월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풍기 현상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이후면 결국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찾아올 텐데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거 아직 전망을 안 바꾸는 거가 작년에 봤었던 그 20억 40억 찍는 거가 사실 연말에 달성 가능하다라고. 전세가 디딤돌이 되어주면서 음. 찍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을 만들어줄 거다.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 2020년 12월 31일 전에 찍으면 또는 그 이후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신고가 연내 찍은 것 드러나면 제가 그때 뭐 산다 그랬죠. 술은 이제 나 술 없는 인생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술은 안 사고 맛있는 밥을, 맛있는 고기, 밥을. 예, 고기와 밥, 식사 등등을 사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지? 안 되면 40억 못 찍으면 제가 밥을 사드리는 걸로. 됐다. 밥은 약해. 밥은 약해요. 아니에요. 될까? 농담이에요. 예, 밥이나 먹어요. 예. 네. 사실 오늘 영상 우리 특별하게 사전에 뭐 조율하고 이야기한 게 옛날에는 아니라서 이렇게 그래도 막 PPT 자료도 미리 준비해 놓고 뭐 말할지도 쓰고 그랬는데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그렇죠. 본 거라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생각들도 좀 했었다, 이런 거에 분노하더라, 이런 것 좀 걱정하더라, 내년에 지금 사람들 막 또 그나마 남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움직이는데 신경이 좀 쓰이더라. 오지랖 좀 부려봤습니다. 네. 정말 두서없는 영상이었지만 투미 부동산과 부동산 TV와의 콜라보 영상. 그냥 추석 연휴 쉬시면서 좀 한쪽 귀로 잘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 들으시면 그냥 잘 흘려 들으세요. 그냥 보시면 수다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 정신이 없어요. 앞으로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 도생이란 말이 너무나 이렇게 모두에게 익숙한 한 해였던 것 같고 결국 잘 살아남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든 생업이든 뭐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 추석 때 아마 부모님 뵈러 가지 않는 게 뭐라고 하대요? 저도? 저는 뵈러 갈 건데. 네. 근데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겠죠. 근데 아마 이게 당분간 더 가겠죠. 네. 산책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길에 보면 외로운 거야. 사람들 이게 막 스트레스들이 너무 극에 달해 있는 거지. 그래서 푸실 수 있는 것들 잘 푸시면서 또 온갖 스트레스 막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신 상태를 맑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러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셔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고 또 추석도 잘 이겨내시고 생업도 잘 유지가 되셔서 2021년에는 좀 더 나은 올해보단 낫지 않겠어요. 올해보단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인 게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을 쓰셨었지만 내 입장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들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내 재산 잘 지키시고 내 여건들 잘 유지하고 지금 정말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가 버텨내면 또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잘 지켜야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거리두지 말자.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뵈고 아니면 전화라도 따뜻한 전화 한 통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 특집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진근 소장과 부동산이었습니다. 풋풋. 감사합니다.